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이 주가 자체가 겁나도록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떠들어 가지고 정말 떨어질란가 겁이 날 정도였는데, 결국 오늘로서 요 며칠입니까? 여기가 241선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지요. 이 일봉이, 그래서 코스피 일봉이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윗방향이란 얘기죠.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또 뉴스를 재생산하는 인터넷에서 하방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 떠드는 와중에 올랐습니다. 항상 뉴스와 주가는 거꾸로 간다가 거의 맞습니다. 그 정말 공포를 조성할 때가 바닥입니다. 정말 공포를 조성했지 요때. 그리고 올랐습니다. 나는 이때 밑 하방 쪽도 일어났지만은 심정적으로 위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내린다고 할 때, 같이 내린다고 하면은 묻어가는데, 내가 오른다 했는데 내리면은 묻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전부 다 내린다고 할 때 이렇게 오른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들어갈 수 있을 때 돈을 법니다. 쉽지가 않지요. 오늘도 나는 콜을 들어갔다가 본전에 놓았습니다. 내가 더 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못 기다렸고, 내가 사서 더 빠지길래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 혹시나 하루 더 눌렀다 가면은 마음고생을 너무 하고, 또 눌렀다 가면은 이 옵션은 어, 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높은데 본전에 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날렸지요. 한 호가 정도, 두 호가 정도 더 위에 넣었으면은 체결이 됐겠지요. 내일이라도 체결이 될 건데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고점을 뚫거나 내리거나, 어쨌거나 이 고점을 뚫으면은 다시 한번 밑으로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이냐, 요런 추세를 이렇게 그어봤고, 요 이런 추세를 뚫고 올라온 이 중요한 추세를 그어봤습니다. 이 중요한 추세의 꼭대기와 평행하게 또 추세를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올랐다가. 그러면은 깍꿍님은 요 위로 올라갈 때 하방으로 적당한 시기에 두드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리가는 거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확인되고 나서 그리고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겠지요. 확인된 다음에도 이제 올라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수익 나면 파는 게 맞겠지요. 지금 들어가면 어떠냐? 들어가도 뭐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와장창 하겠지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들 뭐가 있냐? 봤더니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 등락순위 보면은 LB 인베스트먼트, 이거는 상장인 지 얼마 안 되니까 제끼겠습니다. EM 플러스, 이게 지금 추봉인가? 추봉이네요.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바꾸면은 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이만큼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지요. 뭐 하는 종목인지도 모릅니다. 이 중에 요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나?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식이 좀 약해서 잘 모릅니다. BGF
에코머티리얼인가? 이 종목이 보니까 PBR이 0.7, 퍼가 4.4, 로어가 16, 매출액이 2,600억인데 시총이 1,580억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요 상한가 친 거 중에 제일 조합이더라고요. 요 위에까지 해도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은 괜찮아 보이는데 뭔 회사일까 참 궁금합니다. 내가 궁금한 회사들을 아는 분들 있으면은 그 댓글에 좀 달아주면은 참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잘 모르니까 뭐 좀 배워 나갈 수 있지요. 주식을 좀 더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면은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종목 하나하나 내가 분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서로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내 영상 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10여 명, 12명이 뭐 진성 구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몇 개 있는데 이 몇 개는 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 더 갈 것 같은 뭐 초기 종목이 있고 우리 종합이 보면은 요 전고점을 못 뚫었는데 이 뚫은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더 갈 거냐 질 거냐 참 애매합니다. 이미 많이 간 것도 있는데 많이 간 것들이 더 갈 거냐 안 간 것들이 더 갈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더 잘 알겠지요.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시장을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2배도 안 올랐으니까 조정 들어오면은 따라 붙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안에 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데 뭐 댓글로 조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총 순위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조금 내렸지요. 바닥 대비는 올라 있습니다.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거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이런 게 시장보다 조금 더 세다 볼 수 있지요.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 뭐 기아차,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시장보다 조금 세 보이는데 뭐 글쎄요. 요 240선을 재차 뚫고 올라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 뚫고 올라오면은 팔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다 추세 꺾이면은 파는 게 맞습니다. 이제 과일권으로 가고 있는데 과일권에 진입하면은 틀 준비를 하시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다가 한번 꺾일 겁니다. 꺾이면은 이런 추세를 보고 그 추세 쪽에 분할 매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직 그 경기 하락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하락은 아직 남아 있다. 바닥 아직 안 찍었다. 뭐 이래 보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래 보시고 있겠죠. 그 주식이 경기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이 바닥이 뭐 주식의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의 바닥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향해서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거보다 시기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어쩌고 뭐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그 안 좋은 것이 주가의 바닥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바닥이 될 수는 있지만은 주가의 바닥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주가는 그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떨어지죠. 회사가 안 좋다기보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 거는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 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별로 안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오르는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느냐?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매일매일을 이래 합쳐 놓으면은 오른 종목이 나오겠죠. 그 종목들이 무슨 종목인지 간파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나중에 진짜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면은 안 오른 종목도 다 오르지만은 지금은 오르는 종목 오르니까 종목이 개인들이 가진 종목은 좀 덜 오릅니다. 그나마 오늘은 개인들이 가진 종목 좀 오르지 않았을까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286밖에 안 샀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다가 장이 끝날 때쯤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장 끝나고 동시호가 시간의 단일가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로 더 많이 돌아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라 볼 수 있는 거죠. 페이크입니다. 자, 얼마나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사겠지요. 더 살려면은 올랐을 때는 잘 안 사지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개인들이 가진 종목을 내놓으면은 조금 오를 때 따라 올랐다가 개인들 종목이 따라 올랐다가 내릴 때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견디지 못하고 토해내는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받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겠죠. 개인들 물량을 쭉 빨아들이고 나서 그 개인들 물량을 빨아들이는 게 아직 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볼 때 요때 함 사고 요때 함 사고 요때 함 샀지요. 그래서 좀 더 내린 다음에 다시 사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릴 거냐? 여기서 조금 더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고 요 고점을 뚫고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고 뚫지 못하고 올랐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그 종목은 팔아가 현금화하시라. 그리고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시라. 여기서 올렸다가 내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또 따라 붙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따라 붙으면은 외국인이 내릴 것이고 따라 붙지 않으면 또 올릴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개인들이 따라 붙지요. 따라 붙습니다. 그래 이번에 올리면은 요 갭을 메꿀 가능성도 뭐 조금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진을 빼놔놓으니까 이때부터 내 같은 하수들은 거의 나가 떨어지죠. 박사님 같은 고수들도 지금 장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괴롭지요. 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고작 수익을 미치도록 해봐야 그 이자 정도 메꾸는데 급급하니까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박사님 같은 고수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도 하수지만은 그래도 꽤 하는 하수죠. 뭐 시장을 꽤나 보는 하수도 이 정도 같으면은 시장을 못 보는 하수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래서 페이크 올렸다가 올라가면은 한번 떨어뜨린다. 얼마나 떨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올려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뭐 거기에는 뭐 깍꿍님 같은 경우는 받아먹을 필요가 있고 이 올라갈 때 현금화 시킨 사람들은 또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하수상합니다. 하수상하지만은 뭐 웬만큼 오랫동안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좀 들어오겠지요. 근데 경기는 나쁩니다. 사서 올릴 사람은 메이저 세력밖에 없습니다. 메이저 세력이 사가 올리면은 그 다음에 기관이 사서 올리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또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꼴이 나겠지요. 이런 꼴이 날 겁니다. 이때도 뭐 더 간다 조정이다 이래 가지고 이래 빠졌지요. 반등당한 반등 없이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은 7, 80% 이상 마이너스 나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은 한 6, 70% 이상 마이너스가 나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도 50% 정도 마이너스 나 있을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도 한 30% 정도 마이너스 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물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린 지가 벌써 한 6개월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냐? 이번에 시장이 올라오면은 현금화 상당 부분 시키시라. 뭐 손절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버릇됩니다. 손절. 가능하면은 손절은 안 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갈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하락됐다. 그러면은 팔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손절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자, 어쨌거나 힘겹게 241선을 다시 뚫었습니다. 뚫고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돼 갈지 모르겠는데 나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데 뭐 그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는 뚫고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다. 워낙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그리고 너무 뉴스가 겁나게 놓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이 올라가면은 이제 하방으로 한번 툭 떨어뜨릴 수 있죠. 2, 300포인트 이상. 2, 300포인트 툭 떨어뜨리면 그때 뉴스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 저점들을 막 뚫고 내려갈 2천 간다, 그 이하 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지면은 그까지 안 가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조정이다. 처음에 조정이다 그랬다가 이제 뚫고 간다 하는 얘기가 빨리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조정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내가 고수도 죽이는 장이다 뭐 그랬거든요. 어떤 고수? 이자를 많이 물고 있는 고수, 경비가 많이 나가는 고수, 이런 고수들, 그리고 신용을 좋아하는 고수, 미수 좋아하는 고수, 이런 고수들을 깡그리 죽이는, 대부분 죽이는 이런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죽었다 생각 들면은 흔들어보고 틀어보고 더 이상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가지만은 개인들은 살 돈이 없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내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은행 이자로 들어가야 되고 주식에는 반대 매매가 티 놓지만 메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속시키면서 메이저 세력이 받아먹겠죠. 그 메이저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개인들 숨통이 좀 트이면은 그때는 이미 상당히 꼭대기에 다가왔다. 단기 꼭대기. 그리고 맛만 조금 보이고 다시 떨어뜨리겠지요. 그리고 한 번 더 털어내고 쭉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그래 추정을 합니다. 뭐 추정입니다. 추정. 뭐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고 해온 행태가 그렇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닌 거는 뭐냐? 내가 아직 안 죽었다. 진짜 바닥은 내가 죽었을 때가 진짜 바닥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몰빵을 치든 뭘 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죽으면은 몰빵 치가지고 2, 3년 기다리면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세게 쭉쭉 올라가면은 까꿍님이 이제 하방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방으로. 그리고 하방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 변곡을 또 까꿍님은 잘 잡아내시죠. 그래서 참 길게 행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뚫고 내려왔다가 이 박스권이 이제 페이크죠. 뚫은 게. 더 내려갈 듯이 하지만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갔다가 다음에 떨어진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괜히 따라 붙겠죠. 맛만 좀 보이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 이 뚫고 올라간다면은 까꿍님은 이제 푸 쪽으로 한번 꼬라볼 수 있다. 여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 주식 구독자들은 이제 이 저점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개미들도 와 이제 좀 가는가 보다 해가 달라붙고 기간도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종목들이 플러스로 막 돌아서면은 이제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고점을 뚫으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당장 팔 필요는 없습니다. 꺾인다 싶을 때 그때 팔아도 안 넣습니다. 올라간 추세를 다 먹고 그 다음에 팔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수익 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잘 들고 계시다가 또 몇 달 안에 폭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진짜로 분할 매집을 쭉 해가지고 바닥까지 분할 끌고 모아가지고 상승장에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지금 바라보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입니다. 예측.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기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하지만 내릴 때는 아주 공포스럽게 내리죠. 여기서 이거 내릴 때도 상당히 공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공포스러운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뭐 경제 지표를 들고 떠드는데 결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거는 이 바닥을 뚫고도 남지요. 근데 그 바닥을 뚫고도 남는 지표가 이때보다 더 심하게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때보다 주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왜? 주식은 선행하니까. 통상 6개월 선행한다 그러는데 9개월 선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미 바닥은 쳤다 하는 게 내가 바라보는 건데,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와 이게 뚫리는 게 아닐까, 이 내려올 때도 이게 뚫리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이 지지대들이 생겨가지고 쉽게 뚫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방 쪽이다. 그렇다고 따라 들어가지는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종목을 하면 되겠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또 올라간 종목들을 잘 지켜보다가 충분히 조정받았다 싶을 때, 그리고 재차 반등하고 올라간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전고점들 다 뚫고 올라간 종목들 보여드렸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가는 종목들이죠. 가는 종목들, 가는 업종들, 그걸 갖다가 뽑아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 종목은 종합백화점이거든요. 본인의 종목을 가지고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사는 종목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지표가 될 만한 종목들, 뭐 업종 최고 종목들, 또는 그 연구개발 뭐 최고로 잘하고 있는 종목들, 나름대로 믿음이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사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종합백화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종목만 가지고도 전체 흐름을 갖다가 간파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 간파하면은 대충 잘 맞고. 자, 이 힘든 와중에 이런 행보장 같으면은 내가 원래는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데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 이맘때부터 해가지고 얄궂은데 엮여가지고 참 마음고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이 주식 지수 이것만 가지고도 피폐해지는데 거다가 뭐 더 피폐해지게끔 누가 만들어가지고 뭐 더 그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은 합니다. 뭐 그래야 저한테 구독료를 보내주시는 가드키님이나 새벽이님께
뭐 보온을 하는 게 되겠지요. 자, 어쨌거나 뭐 아직도 뭐 이 주식을 하고 있냐, 뭐 영상을 만들고 있냐,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아니니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뭐 상당 부분 맞는데 그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보면 여러분들이 큰 피해가 오니까. 내가 뭐 99번 잘 맞추고 한 번 잘 못 맞췄을 때 그때 몰빵을 쳤는데 더 빠져가지고 박살이 났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박살나면 그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하지만은 내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또 이걸 뚫고 내려가는 것도 감안하시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수익을 내고 내려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분할 매집을 하고 더 떨어지는 걸 감안해 가지고 그때 떨어지는 때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은 남겨두시라 하는 겁니다.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갖다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없고 정신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요즘 협조를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급하는 종목들 좀 분석을 해가지고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하나 얘기했지요. 이런 종목들이 모이면은 그게 또 꽤나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장이 좋아지면은 또 박사님들 영상도 좀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종목적으로도 그래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반등 들어 올라오는데 이 내린 거는 올리기 위해서 내린 거다 생각을 하고, 이래 또 올라가는 거는 재차 내리기 위해서 올린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올린 다음에 내리면은 그 내려가는 게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흔드는 게 마지막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올라가더라도 또 눌림이 나오겠죠. 근데 이 바닥권에서의 마지막이 아닐까, 뭐 이래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항상 뒀습니다. 전제 둔 거는 다 기억하시죠?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아래 하는 겁니다. 그 전제가 깨지면은 이 저점이 유지 안 됩니다. 그거는 필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은 딴소리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뭐 10시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밤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S&P 500이 미니 선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나스닥 100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낮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팔았으면 지금 좀 올랐을 건데 뭐 하는 생각하지만은 또 눌림이 들어오면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물 같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옵션은 눌렀다 올라오면은 그 가격만큼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뭐 100달러 되면은 유튜브에서 돈이 들어오지요. 뭐 내 은행 잔고가 늘어 있길래 뭔가 싶어 가지고 봤더니 뭐 이상하게 찍히가 들어오더라고요. 1년 반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재작년 9월 달에 들어오고 처음 들어왔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뭐지 얘가 몰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게 1년 6개월 만에 들어오니까 작년 9월 달에 60달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0달러가 더 벌리야 100달러가 되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래 11만 5천 얼마 들어왔습니다. 뭐 환율이 뭐 1150원 정도 뭐 적용이 됐는지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는데 왜 그래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일 빠졌을 때도 1200원이 넘었는데 환율을 갖다가 좀 뭐 구글에서 개판으로 적용을 했는가 그 돈이 얼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결국 내가 얼마를 벌었냐 하면은 한 40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 3달러밖에 안 들어온 거죠. 한 달에 2, 3달러 들어오려고 내가 지금 이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들어오죠. 그때 많이 들어온 게 뭐로 들어왔는가 하면은 주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시사적인 부분으로 올린 영상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덕분에 만 얼마 들어왔더라? 6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뭐 그래 들어왔습니다. 한 두세 달 동안 서너 달 두세 달 한 몇 달 동안 한 석 달쯤 되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동안에 그래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한 60불 정도 있던 게 이걸 언제 건지지 했는데 그 사이 1년 반이 흘렀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60불 플러스 40불 해가지고 한 11만 5천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야 또 한 1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그래서 나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는 이제 한 3년에 한 10만 원 정도, 100달러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3년에 100달러. 참 이 통신비도 안 나오죠. 3년에 100달러, 36개월, 한 40개월 나누면 한 달에 한 2,500원, 3,000원 정도 벌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뭐 생각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향이 위로 잡히면은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부터는 여러분들 종목들도 쭉쭉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크게 물리지 않았으면은 요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거의 요점부터 물린 종목들은 종목을 잘 택한 사람들은 수익으로 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물린 종목들은 종목을 잘 잡으면 요 물린 종목들도 뭐 본절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요 물린 종목들이 본전이 되면은 본절도 뭐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살 수 있다면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요걸 수익 내가 턴 사람들은 내려가면 사야 됩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수익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기 샀는데 수익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뭐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추세가 꺾일 때 파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때 물린 사람들, 요때 샀는데도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야 되겠죠. 자, 뭐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만드니까 참 매끄럽지도 않고 한데 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